이러시더라고. 파닉스를 뗐대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 파닉스 5권을 다 보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 이러세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뗐는데 왜 못 읽는 거야 얘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제 했잖아요. 그럼 리뷰가 이거예요. 소리 인식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녕하세요, 릴리TV 릴쌤입니다.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우리 애들리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20년 영어 강사시고, 그리고 특히 미국 공립학교 읽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우리 또 파닉스를 전문적으로 지도하셔서 또 파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거 또 콕콕 집어서 여쭤볼게요. 네네. 자, 일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파닉스. 제가 이렇게 보면요. 파닉스만 지금 6개월, 1년을 했는데 아직도 아이가 못 읽어요. 라고 해서 학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6개월 1년이면 굉장히 짧네요. 아, 그래요? 네네. 저는 3년까지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참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네. 예, 이제 사실 파닉스 보통 우리나라에선 그렇잖아요. 파닉스를 하고 뭐 읽기를 하고 리딩 뭐 어떤 책을 하고 뭐 라이팅을 하고 이런 순서를 지금 하고 있지만 네네. 사실 아이들이 지금 그런 단계라면은 읽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읽지를 못한다는 거는 그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혹시? 사실 파닉스를 6개월에서 1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의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닉스를 다 했다라고 해서 막 술술술술 읽는 거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한 기대치에 대한 어떤 그런 갭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좀 많이 기본적인 거를 못 읽는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좀 방법적으로 잘못 배웠을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이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 대부분이 찾아오실 때는 혹시 우리 아이가 뭐 난독이 있거나 아니면 학습장애가 있거나 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못 읽는 게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았고요. 3학년 때 시작했던 아이 케이스도 있고, 이제 5학년 때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아이도 있고요. 근데 결론은 다 잘 학습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법을 잘 알고 지도를 하시면, 희망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희망입니다. 잘할 수 있다라는 기대, 희망. 그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거의 파닉스의 정석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책 다 아실 거예요. 네, 스마트 파닉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교재를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왜냐면 그 교재가 여러모로 이제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도 좀 쉽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교재의 한계가 있죠. 그 교재의 한계뿐이 아니고 모든 한국에 지금 나와 있는 교재의 한계가 뭐냐면 뭐 보통 5권, 4권, 3권, 그리고 뭐 스피드 파닉스 같은 2권, 1권짜리도 있어요. 예. 근데 모든 책들의 한계가 뭐냐면 그 책을 끝내면 모든 걸 읽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5권을 뗐는데, 그러니까 파닉스를 뗐다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5권을 뗐는데 이러시더라고. 파닉스를 뗐대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 파닉스 5권을 다 보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 이러세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뗐는데 왜 못 읽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못 읽는다는 게 파닉스의 정의가 뭐죠? 문자와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매칭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대응하는 거를 관계를 할 수 있느냐가 파닉스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문자겠어요? 소리겠어요? 소리. 그렇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소리가 먼저 우선돼야 돼요. 엄마표 영어 할 때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듣기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모국어 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읽기 하는데 왜 갑자기 듣기야? 아닙니다. 소리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그러니까 그게 뭐 음소인식, 요즘 어머님들이 더 많이 하세요. 음소인식이라고 하죠. 소리를 인지를 해야 그 다음에 그 소리가 이 글자가 이런 소리가 난다. 예를 들어서 비를 봤어요. 그럼 비가 브 하고 소리 나잖아요. 그럼 비를 보면 애가 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매칭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글자가 먼저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재들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먼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읽고 해석하는 게 되는 거예요. 또 문제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교재를 쓰고 싶으시면은 방법을 좀 바꾸셔야죠.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집에서? 먼저 그 책을 하기 전에 음소 인식을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셔야 되고요.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음소 인식은 프린트가 없어야 돼요. 보이면 안 돼요. 글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글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하고 예를 들어서 뭐 B로 시작하는 물건 같은 거를 우리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예, 집에다가 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뭐 공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면 뭐 이렇게 버터플라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숨겨놓고 아이들한테 그걸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파닉스를 배우기 전에 전 단계가 필요해요. 네,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기를 할 때도 우리가 쓰기 전 단계가 필요하듯이 당연히 파닉스를 할 때도 파닉스의 전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소리를 듣는 거고 소리 듣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방송 같은 걸 들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듣기고요. 이제 파닉스를 위한 준비는 바로 그 문자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소리가 어떤 건지 아이가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네네. 해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물건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뭐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오, 그럼요. 플래시 카드 좋죠. 플래시 카드 거 놓고 불러주면서 이렇게 해서 찾아봐. 그런 거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다 그림책 많이 읽히시잖아요. 영어 그림책. 그치. 저는 그 방법을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영어 그림책에서 제목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제목에서 아이한테 엄마가 티 이렇게 하고 그럼 애가 T를 찾게 한다든지.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게. 뭐 딴 거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는 항상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저도 복잡한 걸 되게 싫어해요. 저도 예전에는 초짜 강사일 때는 교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원에 1시 반에 출근인데 맨날 혼자 11시에 와가지고 교구를 꼭 만드는 거예요. 코팅하고 뭐 아시죠? 프린트하고. 엄가다라고 하더라고요. 엄가다. 그죠. 엄마 표현에서는 엄가다. 저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선생님들도 그거 많이 하시는데 그죠.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노하우거든요. 네.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냥 제가 겪은 거예요. 근데 저를 이용하면 돼요. 제가 소리 내고 제가 눈으로 뭐 표시해주고 제가 제스처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뭐 유식한 표현으로 오감을 이용한다고 하잖아.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이제 교구는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없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소리를 자꾸 들려주면서 일단 글자를 보기 전에 얘가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근데 파닉스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이게 딱 규칙으로 그렇죠. 안 되는. 그럴 때는 또 좀 다른 솔루션이 좀 있을까요? 네. 자, 그때 체크하셔야 될 건요. 모국어를 어떻게 습득을 했느냐, 한글을 어떻게 습득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완전 연관이 있어요. 저희 아들은 파닉스 안 됐어요. 그래서 모국어를 어떻게 배웠더라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근데 지하철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자기가 쓰면서 깨친 거예요. 지하철을 좋아했구나. 네, 완전 지금도요, 지하철 노래 계속 들어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엄청 좋아하고, 지하철 타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책을 계속 보여줬어요, 한테. 그리고 놀이동산. 지하철과 놀이동산. 그래서 지하철하고 놀이동산에 관련된 영상도 계속 보여주고, 영어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게임을 하다가 나오거든요. Coming soon. 그럼 물어봐요. 엄마,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럼 제가 coming soon 하고 곧 열린대. 아니면 뭐 건설 중.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웠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파닉스로 습득하지 못해요. 한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가 한글을 어떻게 습득했는지를 물어보세요. 똑같다. 저희 조카가 똑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못해서 통문자로 바로바로
한글을 깨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좀 어려워서. 영어도 똑같이.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여쭤보는 게, 어머니, 한글은 어떻게 배웠나요? 한글은 언제 아이가 읽기 시작했나요? 그걸로 판단할 수 있어요. 얘가 느린 학습자인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얘가 파닉스로 하면 어렵겠다는 감이 오죠. 그러면 통문자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애기들 뭐 냉장고에 냉장고 이렇게 살짝 붙여놓고 하잖아요. 엄마 이렇게 뭐 달고 다닐 수는 엄마. 없잖아. 귀엽네. 그거 괜찮네요. 엄마. 얼굴. 그래서 엄마야 얼굴 떼봐. 그럼 애가 막 이렇게 떼고 그거 괜찮네. 그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언어 치료할 때요. 그쵸. 그 방법을 영어에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만 바꿔서. M-O-M, mom 써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M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는 끝소리. 왜냐면은요 가운데 소리는 어려워요.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순서가 자음부터예요. 앞에 소리, 끝 소리.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통문자로 배웠네요. 그랬을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도 많이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파닉스, 저는 파닉스 안 배웠거든요. 저는 파닉스 세대가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파닉스 몰랐었어요. 그리고 그냥 통으로 외웠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쵸? 그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권장하는 아이들이 이제 시각적인 비주얼 러너. 이제 러너 그거 체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주얼 러너들은 시각을 보고 그림으로 이걸 연장을 해요. 저희 아들이 좀 그런 스타일이고, 저희 아이 이제 그렇고, 이제 그런 애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디오 러너는 소리 잘 들으니까, 아까 이제 소리 구별하는. 아이가 시각적으로 좀 약간 강점이 있는지 청각적으로 좀 강점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학습을 그렇죠. 이렇게 좀 포커스를 좀 간단하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다 아세요, 어머님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이게 집중하는 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화면이나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집중하는 애들이 있고 소리에 더 예민한 애들이 있고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남자애들은 대부분 어떻죠? 이렇게 만지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인지 모르듯이 하는 게 집에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플레이모빌이나 그 레고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많이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 모양이 있으면 집에 이제 지붕, 한글하고 영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지붕 붙이고, 왜냐면 저희 아이는 통문자로 했어요. 거기다 루프 쓰고, 루프 붙이고. 그러면 이제 2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있다. 제일 것까지 또 덧붙여서 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게 뭐 절대 안 된다 아니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특히 이제 또 난독이 있는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소리 인식이 안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난독 중에도 종류가 많아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또 사이트 워즈 인식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표면적 난독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애들은 오히려 파닉스를 했을 때 효과가 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난독이라고 무조건 이거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인 아이들도 모국어를 습득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되고요. 이게 사실 요즘에 워낙 파닉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왠지 파닉스가 국룰처럼 무조건 그것만 해야 된다. 절대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 많이 가르쳤지만요. 제가 솔직히 파닉스를 안 가르치고 그냥 리딩하고 라이팅하고 성장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꼭 해야 되는 아이들이 해야죠. 그런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방금 말씀드렸듯이 통문자 인지를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1 플러스,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습득이 잘 된 애들이 있고, 남자애들이 그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모국어 자체를, 한글 자체를 뭐 이렇게 기억하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파닉스잖아요. 그렇게 배우지 않은 아이들. 그냥 가방을 통째로 외운 애들. 그런 애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늦게 시작을 했거나 시기가 5학년, 6학년이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파닉스, 스마트 파닉스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것도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 저한테. 그쵸? 예. 그럴 때는요, 대체 방법이 스펠링 책을 이용을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보통 2학년까지는 교과 과정에 파닉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3학년부터는 약간 이름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스펠링, 뭐 어떤 데는 랭귀지 아트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거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국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내용이 다르고 뭐 word study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요. 맞아. 그러면 그런 책을 구하셔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지금 인지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애기들 보는 알록달록한 이런 비기닝 파닉스를 보면서 얘들아 너는 수준이 6세에서 8세야. 넌 지금 1, 2학년 수준밖에 안 됐으니까 이 책을 해야 된단다. 자, 볼까요? 어머나. 예쁘네, 책이. 근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뭐야. 보여주세요. 퍼즐. 이런 지금 거. 대화 주제에서 좀 안 맞아서 책 자체는 되게 좋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에 맞는 애들이 이 교재를 쓰면은 이 교재는 되게 좋은 교재. 비기닝 파닉스. 정말 딱 얇고. 얇아서 좋다. 네. 이 출판사에서 이제 이런 시리즈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얇은 책자로 뒤에도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뒤에 답지가 있어서 또 부담스럽지 않네요. 왜냐면 외서에 답지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비기닝인데 답지가 없으면 엄마도 비기닝일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요. 그럼요. 엄마가 하셔도 돼요. 이거 예쁘지 않아요, 책? 저는 사실 외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다 액티비티가 다 달라요. 맞아요. 우리나라 교재도 되게 좋지만 반복이에요. 이게 반복적으로 일률적인데 이거는 하나하나 매일매일 다르니까 재밌어. 내일은 뭐 할까라는 기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은 게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확인을 안 했다. 저희 별이나 이런 거 있어요. 맞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말씀을 드렸냐면 나이에 맞는 일단 방법, 나이에 맞는 교재를 써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우리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게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선생님 또 파닉스 워낙 많이 가르치니까 솔직히 웬만한 교재 다 섭렵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또 선생님이 굳이 선택해서 활용하는 교재들이 뭔지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아이들한테 소리를 단순히 들려주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그럼 더 효과가 크거든요. 소리를 보여준다는 게 입모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입모양을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와 함께 입모양을 보여주는 게 되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어 언어 치료를 할 때 다 배워요. 음성학 배우고 좋은 방법을 냈을 때 뭐 혀 위치는 어디에 가 있고 그걸 배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영어에 빨리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들도 언어 치료에는 그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교육 프로그램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공교육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다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게 지금 쓰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네네. 요즘에는 그 아시죠? 아마존도 예전에 아마존에 사였었는데 지금은 11번가에서 배송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구하기가 좀 쉬워지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조금 해드려도 될까요? 소개해주세요. 네네네. 제일 먼저 알파벳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 교재고요. 굉장히 많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냥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교재. 저는 이렇게 두꺼운 교재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도 얇은 교재 좋아하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으면 엄마 표현하기 더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읽어주면 되잖아.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직관적이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굉장히 눈에 탁 띄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또 외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습량이 적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담이 없어. 맞습니다.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책을 일단 이렇게 워크북 또 있고 워크북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강사로서 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지도하기에는 참 좋은데 이게 어린 아이들을 지도할 때 너무 학습량이 많으면 이게 아이들이 지쳐버려서 이거 딱 이렇게 하루에 하나 뭐 하루에 요거 이렇게 딱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단어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제 했잖아요. 그럼 리뷰가 이거예요. 소리 인식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rabbit 하면 애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바울이 short 바울하고 long 바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파닉스 책으로 돼갖고 그리고 이게 재밌잖아.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애들. 사실 가끔 보면 제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합니다. 네. 그래도 재밌고 이렇게 하루하루 하는 게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학습량이 저는 이렇게 얇아서 특히 집에서 할 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출판사 스콜라스틱이고 뭐 전혀 관계는 없지만 얘는 스쿨존이라는 데서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콜라스틱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파닉스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데 파닉스 지도법도 파닉스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데서는 각각의 소리 3개, 예를 들어서 at 이런 식으로. 그쵸, 네, 그래서 그걸 합성해주는 맞아요. 합성 파닉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끔 합성 파닉스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나 소리 인지가 안 되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뒤에 라이밍이 뭐 예를 들어서 반복이 되는 거를 같이 한다든지. 같이 그걸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한다든지. 예, 이제 또 그런 책들도 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이 지금 소리가 비슷한 애들 아니면 이렇게 묶어놓은, 네네. 아니면 구별을 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이런 거 중요한데. 예. 그리고 활동하는 요거는 책도 조금 평소에 보던 교재보다 좀 더 두껍고 뭔가 다르게 생겼는데. 예, 근데 이제 파닉스 교재도 거의 에반머 중에서 요 정도 두께인 거 꽤 있는데, 예. 그렇구나. 요거는 사실 좀 큰 애들이요. 조금 네네. 난이도가 있기도 하고, 요거는 좀 학원에서 하면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타겟 자체가 늦게 학년이 조금 네네 그런 애들 위해서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높네. 근데 그런 애들을 가지고 이런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도 왜냐면 이런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교재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 그래서 이렇게 길은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이 정도의 이제 리딩은 해야 되지만 너무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이 아이들이 배운 단어 예를 들어서 CVC2잖아요. 그쵸. 예, 거기에 맞는 패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읽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좀 늦게 우리 뭐 사실 어머님들이 워낙 요즘에 빨라도 늦다고 하시지만 뭐 한 4, 5학년인데 파닉스가 안 됐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픽션하고 넌픽션을 골고루 익혀줘야 되잖아요. 이 책의 특징은 픽션, 넌픽션이 같이 있습니다. 보세요. 네. 아까 요거처럼 이렇게 대상은 거의 비슷한데 좀 늦게 얘는 좀 얇아서 부담이 없네. 왜냐면 왜 3학년에서 6학년이냐면요. 이제 미국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얘가 읽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게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슬럼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 2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가파른 곡선으로 성장을 하던 아이들이 3학년 때는 이제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국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쵸. 네, 공교육이 시작되는. 그렇죠. 네네. 영어도 그렇고 이제 모든 과목이 세분화되는 게 3학년이잖아요. 그래서 뭐 초3 때 이제 했던 공부가 끝까지 하는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요.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파닉스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월드 스터디 따로 이제 왜냐면 어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꾸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카데믹한 어떤 그런 텍스트를 읽으려면은 사실 월드 스터디를 꼭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예, 단어의 중요성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알고는 계시는데 좀 뭐 예전에 하시던 방식대로 단어장을 가지고 하시거나.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잘 암기가 안 되거든요. 그쵸. 예. 문맥 속에서 또 계속 예문이랑 같이 봐야 되고 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네.